자, 한번 했던 거니까 우리 어차피 지금 두 번째 부분. 첫 줄 여기까지 딱 잘라보면 여기까지 한 줄이야. when으로 시작했으니까 부사절이거든. 그럼 주절은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끊어줄게요. 그러니까 요럴 때 그들은 요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뭐 tend to 다 알지? 어떨 때냐? 이 그들이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요러는 경향이, 찾는 경향이 있다. 질문의 내용이 명사절이야. 이걸 질문을 받았을 때야. 당연히 의문사, any painting 주어, 동사 여기 있어. 주어가 요건데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주어를 꾸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어를 해석해 볼까? 미술관 벽에 걸려있는 어떤 그림이라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질문을 받으면 쉽지? 미술관 가가지고 어떤 작품이든 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중간에 살짝 부사절 하나 더. No matter how는 뭐야? whatever 아니고 however. 뜻을 알아도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 however 그러나라고 나올 때는 단독으로 나와야 돼. 여기 no matter how와 같은 건 no matter how, however 형용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상황이니까 주어, 동사, 어피어가 보이다니까 그것이라는 건요 페인팅이야. 그 그림이 아무리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지? 그 다음에 고3이니까 하자. as는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해. 그냥 써주는 거야.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이 as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리고 보통 여기 주격에 해당하는 이 as가 관계사라고 유사관계 대명사면 주격이거든. 이 주어는 보통 앞문장 전체야. 그게 이상한 게 그 그림이 이상하다는 게 바로 경우일 건데 거기다가 as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합치면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그건 이런 경우와 같을 것인데 이상하다는 게 앞에 내용이 무엇과 무슨 경우와 같아? 가지고 있는 경우들 가장 추상주의적 작가들의 그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와 같을 터인데 추상주의적 작가들이 그린 그림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딱 봤을 때는 어때 보인다? 이상해 보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양보니까 아무리 그래서 추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이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의미를 뭐해? 그래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속 페인팅이야. 그 그림 안에. 그치? 여기까지 문장이 끝난 거야. 찾으려고 한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유거든. 왜 그렇게 이유를 찾으려고 할까? 그래서 요거 시험 범위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런 게 중요한 거야. 그것이 미술관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바꿀 수 있지. Because it exists 같은 거 자동사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케이? 한번 고려해보자. 이제부터 뭐야? 예시야. 순서 지금 외우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했잖아. 그냥 어떤 페인팅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이제부터 예시. 한번 고민해봐라. 물론 회화를 얘기했지만 그냥 미술품 통칭해서 이번엔 소다 캔이야. 이거 조동사가 아니야. 그냥 깡통이야. 소다 깡통을 한번 고려해봐라. 그럼 이 found가 캔 조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깡통을 꾸미는 과거 분사야. 그러니까 발견되어지는 깡통이야. 아직 동사가 안 나왔어. 동사는 여기 이미 나왔어. 목적어 소다캔인데 소다캔은 발견되어지는. 어떤 상태로 발견되죠? 버려진 상태로 발견되지. 어디에?
도시의 거리에. 그러니까 길바닥의 깡통. 오케이? 이거 한번 고려해봐라. 지금은 미술관이 아니야. 길바닥의 깡통. 요거 문법. were to would. 뭐 그냥 뜻만 알아도 if 주어 were to 동사 원형 주어 would 동사 원형이 나오면 가정법 미래라고 해서 앞으로의 일이지만 앞으로 그럴 리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고3이니까 알아야지 come across가 무슨 뜻이야? 우연히 만나다. 이건 사람이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아이디어 같은 것도 될 수 있어. 갑자기 떠오르는 게 come across한 아이디어 그러면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다 이런 거야. 이런 게 이제 시험 범위가 어디든 간에 수능 문제 풀 때도 중요한 해석의 방법이란 말이야. come across. 그래서 이거 이제 encounter. 이거 뭔지 알지? encounter. 조우하다. 맞닥뜨리다. 그지? 갑자기 만나는 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물건이 뭐겠어? 깡통이야. 이 깡통을 길바닥에서 우리가 만약에 마주하게 된다면 우연히 뭐 그럴 리 보장이 돼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아까 이거 가정법 미래 있지? 이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이런 말 쓰면 네 글자. 혹시라도 이거 쓰면 돼. 가정법 미래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 깡통을 그 물건을 거리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삽입 빼도 되는데 부사로 no doubt는 의심할 여지 없다는 거야. 우리 안치욱도 장가를 가겠지? 그랬더니 현준이가 no doubt 당연하죠 이런 거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의심의 여지 없이 view A as B잖아. 그럼 그 깡통 그 아이템을 우리는 쓰레기 조각이라고 볼 것이다. 이 둘 다 쓰레기거든. garbage는 뭐 매일매일 배출하는 쓰레기라고 하면 rubbish는 쓸모없는 것들 이런 뜻이야. 합쳐서 쓰레기야. 우린 그냥 쓰레기라고 볼 것이다. 조건이 있지. 거리에서 보게 된다. but 그러나 다시 가정법이야. 이번엔 미래를 안 쓰고 해석은 현재로 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물체를 페데스탈 받침대 위에서 본다는 건 어디서 본다는 얘기야? 갤러리에서. 그 말을 바꾼 거야. 받침대 위에서 보게 된다면이 갤러리에 전시된 걸 보게 되면. 그리고 물체가 어떻게 돼 있어? 같은 물체인데 받침대 위에서 전시되어 있는 상태로 미술관에 전시된 상태로 받침대 위에 있는 물체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냥 전시만 된 게 아니고 그 물건은 사인도 있어. 사인도 돼 있어. 어떤 아티스트가 서명을 해놓고 병렬이지. 그리고 주어진 물체야. 그러니까 거꾸로 번역하면 갤러리에 전시되고 예술가의 서명이 있으며 그리고 어떤 제목도 주어진 그런 물체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받침대 위에 놓여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제목은 이제 waste 쓰레기 이런 제목으로 딱 올려있는 걸 본다면 then 없어도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보게 된다면 그러면 주절 우리는 준서 졸지 말고 interpret 뭐하다 interpret 해석하다 정신 차려.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 의미를 찾는 게 의미를 해석하려고 애쓰는 거야. 인어 대단히 다른 여기서 다르다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그지? 그래서 그때 얘기했었잖아. 미술관에 바나나 붙여놓은 것도 사람들이 막 감상하고 서 있잖아. 그걸 만약에 야채 가게에서 바나나를 봤으면 그렇게 감상 안 할 텐데 테이프로 찍 발라놓으니까 그걸 본단 말이야. 주제는 뭐야? 어떠한 물건이든 예술품이든 아니든 간에 박물관에 전시만 되면 사람들은 거기서 뭘 찾는다?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미닝을 찾으려고 한다.
어땠나요? 오늘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 학교에서 자습 시간을 많이 안 주시더라고. 학교에서 꼭 주디? 아, 꼭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food impact. 자, 내일 모레 모의고사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be inclined to 본문에서 찾아봐. 이거랑 같은 거. 위에 tend to 있었잖아.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자 준서 interpret 뭐라고? 해석하려고 할 것이다. 응? 의미를 찾는 거죠. 미술적인 형태, 즉 미술 형태라고 해석하려고 하겠지 우리가. 어떻게든 깡통인데 분사구문 describe 발견해 가면서 이 throw away가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물건을 막 쓰는 게 한 번 쓰고 나면 버려버리는. 오케이? 엄마가 뭐라 그래? 엄마 이거 뒀다가 또 쓰면 되겠다. 아니 버려 이런 문화. 그래서 이게 소비주의적, 낭비주의적. 아니 누가 아니? 24일날 모의고사에 이 단어가 단순히 던져버리다가 아니고 이런 의미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소비주의적이거나 또는 material이 물질이지. 그래서 이제 미국 애들이 싫어하는 욕이 있어. You are so material. 무슨 뜻이야? 물질적이다. 그래서 너 속물이다. 속물이 material이야. 속물의 정확한 의미가 무슨 차원이 높은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황금 만능주 이런 거야. material. 돈이면 다 아는 거. 그래서 그 깡통이 본인들이 해석했을 때 지금 현재 소비주의적이며 물질 만능적인 사회를 상징한다라고 누가 해석해? 사람들이 해석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야. 의미를 그렇게 찾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clearly 똑같은 얘기 나오겠지. 분명히 그 깡통의 무엇이 요거 한 단어 빈칸 중요해.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이 로케이션은 길바닥에 있느냐, 받침대 위에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위치는 뒤에 나오잖아. versus 뭐야? 요거. 자, 듣기 평가할 때 versus라고 나오면 요거라고 생각해야 돼. versus 뭐지? 이러면 안 돼. versus. 듣기 평가에 방금 나와. A versus B 이렇게 나온다. A 대 B구나. 요거 너 안치고 게임할 때 대전 게임할 때 많이 봤지? 네. vs. 그래서 그 깡통의 상대적 위치야. 도로에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전시돼 있느냐. 어디에? 받침대 위에, 갤러리에서. 여기까지가 주어야. 도로 위. 그것에 대한 그것의 전시. 갤러리에, 받침대 위 전시. 그 위치가 영향을 줄 것이다. 자, 의주동. 안쭉 벌써 줘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뭐 할지. 자, 우리 발곡고 이준서는 이렇게 인터프리트가 3번이나 나오는 지문이 나왔는데 아직도 인터프리트의 뜻을 모른다면 말이 안 돼. 자, 왜 수능에서는 인터프리트란 단어를 좋아하느냐? 이 뭐 우리말 하면 이거랑 같아. translate 있지? 근데 이거는 좀 규모가 작은 단어야. 언어에 대한 번역 이런 정도만 보통 얘기해. 의미를 확장시키지 않고. 그럼 인터프리트는 뭐냐? 언어 변환이 아니고 어떤 의미의 전환 이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능 24일날 읽을 때 인터프리트가 나오면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 그 해석이라는 거.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여기 정답에서 포인트가 있었는데 다른 보기에는 없어. 다른 선택지가 없는데 이게 있었다. 어디에 그것이 뭐 돼 있느냐. 요게 중요한 정보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답을 유추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자, 우리 또 교대로 해야 되니까 독해 연습 몇 번 했었지? 8번까지 했나? 이미지 스캐닝? 그랬던 것 같은데. 태양이 기억나? 이미지 스캐닝? 네.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이미지들도 무슨 감이 있다? 거리감. 네, 머리가 있다. 그래서 밑바닥에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위에 걸 떠올리다가 하면 딜레이가 걸린다 그거 아니었어? 네. 그 다음 주문할 차례지? 네. 이거 짧으니까 잘 보세요. 이 정도면 짧은 거야.
연승이도 그 학교에서 네가 사랑하는 영어 선생님이 해준 거랑 선생님이 어떻게 해준 거랑 어떻게 다른지 좀 보는 거. 너 영어 선생님 사랑하잖아 학교에 있는 거. 아니 좀 이제 어? 어제 그 내신 얘기 듣고 지금 그 애들한테 얘기해도 되나? 그 충격적인 선생님의 발언? 네. 명석고 학교에서 얘가 옆에서 엿들었는데 지금까지 내신 평점이 4.7인 애한테 1학기 성적 열심히 하면 몇 점? 2.9. 2.9 찍을 수 있다고 그랬대. 산수를 못 하시나? 한 학기 남았잖아. 그럼 4.7이거든? 지금 평점이? 이게 되나? 이거 1 찍어도 되나? 안 되지 않나? 2점대 못하지 않나? 그래서 연승이가 옆에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했다고 선생님? 제가 지금 3.5인데 어. 1111 맞아도 3.0밖에 안 된다고 했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저 그냥 제 말 무시하시더니 그래도 내신 할 수 있어. 아니 산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근데 그 순진한 아이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 그랬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저랑 그 문과 1등 친구가 가서 또 얘기해. 실제 이제 현실을 말해줬습니다. 그 아이한테 네. 좋은 일 했네. 그래서 빨리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사실은.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우리 저기 허황된 꿈이 서울대 다 포기했잖아. 현실적으로 지금 인서울 꿈꾸는 거 아니야. 서울대는 글렀고. 그래서 니네 전과목 공부 안 하잖아. 국영수 사탐하고 은미채 기각과 비중은 다르지만 다 들어가는 서울에 있는 유일한 학교가 어디야? 서울대. 서울대야. 그러니까 니네가 타과목 다 버린 거 아니야. 서울대는 아니니까. 그렇지 않나? 근데 이제 그것도 그래. 서울대도 뭐 기가 이런 거 다 포함시키는데 수학이 10이면 기가는 1 정도 반영하는 거야. 어제 1학년들한테 순진한 1학년들한테 내가 아직 고등학교 시험을 안 봤으니까 제발 한국사 공부하지 말라고 내가 한국사 중요하지 않아요? 막 이러는 거야. 국어가 더 중요하다 내가 그랬지. 그렇지 않나? 한국사는 그 계산 돌릴 때 집어넣지도 않지. 근데 평균은 되던데요. 빼고 돌리는 거 있잖아. 빼고 돌리는 거죠. 저 그 빼면 서울에 있는 주요 학교들은 한국사를 빼고 돌린 다음 한국사 1에서 4까지 같은 점수를 줘. 5등급부터는 마이너스를 시키는데 매국노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시키는데 아주 크게 마이너스 시키진 않아. 충격적인 건 연대 같은 데도 한국사는 1에서 4까지 같은 내신으로 환산한다는 거. 그래서 너네 학교 선생님들이 성적표 정리해 줄 때 한국사를 빼고 돌린 것하고 다 포함한 거하고 다 주는 거야. 그렇게. 5등급이면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막 갑자기 그렇게 감점 많이 안 시켜. 그래요? 한국사 자체가 그렇게 감점이 심한 과목이 아닌데 일부 학교들은 영어 자체가 감점이 좀 있어. 영어는 1, 2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어. 절대평가인데 정시에서 3등급에서 한 10점 빼, 4등급이면 한 20점 빼. 점점 늘어나지? 5등급 되면은 50점 빼버려. 그러니까 5등급 정도면 대학 와도 얘 못 알아듣는다. 그냥 확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 2등급은 안 뺀다고. 똑같이 둔다고. 왜? 1, 2등급 정도 찍으면 원성인데 문제 없겠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거야. 1등급, 2등급 나눌 필요가 없다. 근데 수학은 1등급, 2등급하고 1등급의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영어는 2등, 정시에서도 2등급 맞으면 영어 포함해서 평균을 내는 방식이 아니야. 대부분. 국수탐으로 돌린 다음 그게 만약에 국수탐이 400점이면 영어가 1등급, 2등급이면 그냥 400점 그대로. 근데 영어가 3등급 되면 그 400점 맞은 것에서 20점 제외. 그럼 380 이렇게 되는 거야. 영향력은 있는 거예요. 왜? 제 안경 받고 있었어요. 오, 야씨. 제가 어제도 봤는데 신발은 그때 이제 얘기할 오래간만에 나에 대한 투자를 좀 해봤어. 자, 소셜 미디어의 이것이야말로 이게 주어겠지. 이것은 상당한 마일스톤이 뭔지 알아? 아니 몰라도 돼 이거. 그냥 보고도 알. 마일이 어떤 거리지. 스톤은 돌이잖아. 그래서 우리 저기
경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서울 기점으로 그 숫자 막 나오지. 그 숫자 있잖아. 그게 1km 간격으로 숫자를 계속 쓰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00까지 가. 그게 바로 마일스톤이야. 추상적인 의미로 가보자. 어디까지 왔나를 표시하는 도리야 이게. 체크 포인트. 체크포인트 뭐 이정표라고도 써. 우리가 이정표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왔지 이렇게 표시하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의 이것이야말로 상당한 이정표가 될 수 있어. 바로 enabled. enable 목투 알아? 하게 해주는 거지. 뭐 enable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려고 애쓰지만 목투 그래서 우리가 3년 내내 한 거 아니야, 그지? 되도록 해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어. Become a platform. 어떤 기업이나 조직들을 위한 플랫폼이 뭐니? 그거 앱 같은. 그냥 플랫폼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두쫑꾸를 팔고 싶어. 그 홍보의 플랫폼으로 SNS를 쓰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요런 게 중요해, 고3들은. 바로 소셜 미디어. 뭐 이게 플랫폼이 될 수 있지? 근데 이 소셜 미디어가 가진 뭐겠어? 일종의 특징이야. 이 특징이야말로 상당한 어떤 표시가 된다고. 그것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뭐겠어? 소셜 미디어. 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 무엇을?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정리해볼까? 기업이 플랫폼으로 쓸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해됐어? 한번 곱씹어 보라고. 이게 그렇게 의미로 파악이 되는지. 소셜 미디어 이런 것이 바로 상당한 중요한 표시가 되겠구나. 바로 그 소셜 미디어가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되니? 항상 첫 줄은 무게감을 두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점점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첫 줄을 빡세게 읽고. 24일날 그래야 시간 관리가 돼. 처음에 얼레벌레 읽어놓고 뒤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충분히 시간 보냈지. 이제 빨리 가는 거야. 소셜 미디어는 처음에 initially 그리고 주로 이렇게 중간에 이직거리를 많이 해요. PP인데 가운데 부사 넣어가지고 괜히 동떨어지게 만들게 보이는 거야. 우리는 이거 필요 없어, 부사. 소셜 미디어가 처음에 사용되었어. 뭘로? 벌써 나오잖아. 이 맥을 딱 잡으니까 이게 쉬워지는 게 처음에는 친구나 가족끼리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되었었단 말이야. 기업을 위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플랫폼이 아니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는 하지만 나와야지.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가는 거야. 하지만 이제 플랫폼이 될 정도로 뭔가 특징이 생겼다는 거겠지. 자, with the popularity. 어떤 플랫폼들이 뭐 카톡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용도는 안 바뀌었어. 기업이 아직 눈독은 안 들였어.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가 높아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소셜 미디어가 has turned 이제 탈바꿈을 해버린 거야. 뭘로? 중요한 도구로. 바로 사업을 위한, 회사들을 위한. 어떤 회사들? seeking to, 모색하는, 팔기를 모색하는 그들의 제품들을 무엇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고 추구하는 회사들의 중요한 도구로 전환이 된 거야.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팔 가능성이 높아지지. 그때부터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거야. 자, 소셜 미디어는 is used, 사용되고 있어. by businesses, 회사들에 의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프로모트, 홍보라는 뜻 있지? 승진도 있고 증진도 있고 홍보, 회사니까. 상품들과 이 오퍼링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는 제안이거든. 이거 이제 서비스랑 같은 말이야. 기업이 오퍼링 하는 게 공짜로 오퍼링 하겠냐? 돈 받고 오퍼링 해주는 거야.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쇼핑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기억해야 되지? 업체가 직접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있지? 또 뭐야? 홍보도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 인스타그램 누르다 보면 직접 살 수 있는 컨텐츠도 올라오고 그냥 홍보가 목적인 컨텐츠도 올라오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잡아보자. 저 특징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일단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한다? 모은 모인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가져야 돼. 인플루엔서 마케팅. 인플루엔서는 누가 많지? 연예인들 인플루엔서는 누구? 팬들이 많죠. 누구나 그걸 늙었네. 인플루엔서 그러면 뭐가 많다? 팔로워. 팔로워 이렇게 나와야지. 아. 뭐 X세대야? 어. 인플루엔서 마케팅, 팔로워도 뭐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지. 뭔가 지금 하나의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게 사업적인 찬스가 된다는 거야. 인플루엔서 마케팅은 또 다른 방식이 되는 거야. 주제는 같아. 바로 소셜 미디어가 has evolved, 진화해 온. 그래서 뭐가 된?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가 돼. 됐냐? 첫 번째,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많으면 그 자체가 사업에 도움이 돼. 또 두 번째는 같은 주제인데 인플루엔서를 공략하면 그것도 사업 목적에 부합이 돼. 오케이? 근데 인플루엔서는 당연히 소셜 미디어에 존재하잖아. 많은 팔로워를 데리고. 그래서 설명 나오는 거야. 인플루엔서들은 그런 사용자들인데 who have a sizable, 사이즈가 좀 네. 되는 거. 좀 사이즈가 되는 소셜 미디어 뭐가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팔로워. 팔로잉이 있는 사람이야.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며 이 인플루엔서들은 1번 그런 사람들이고 are recognized. 그래서 인식이 돼. 뭐라고? 권위자들이다. 또는 thought leaders. 사고의 지도자들이다. 생각을 앞서 나가는 사람들. 누구의? 그들의 특성화된 전문화된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인플루엔서 팔로잉 하는 게 그 사람이 뭐다? 왜? 뭐야? 커피 왜 샀어? 드세요. 안녕하세요. 팔로워 생겼네요. 귀여운 초딩들. 어? 우와. 나름 전문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팔로잉 하는 거 아니야? 니네 궤도를 왜 팔로잉해? 멋져서요. 재밌잖아요. 궤도가 과학 전문가다라고 느끼는 거 아니야? 실제 전문가인가? 네. 인플루엔서 마케팅은 사업이 뭐 하도록 해준다? 닿게. 목투잖아. 도달하게 해준다.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어, 팔로워에. 그러니까 인플루엔서를 인플루엔서가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럼 인플루엔서한테는 물건을 어떻게 주는 거야? 사게. 공짜로 주는 거야. 그리고 사진 딱 올려주면 누가 협찬이 그거야. 근데 옛날에 연예인이 사람들을 많이 인기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 연예인한테. 이혼. 요즘은 인플루엔서가 더 영향이 큰 거야. 없음. 그들은 앞에 바로 컴마 있으니까 바로 앞에 팔로워들은 뭐 하기 쉬워? 믿기 쉽지. 제한인데 사람들. 그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뭐 하는 사람들? 팔로워. 이 사람들이 누구야? 인플루엔서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소셜 미디어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러면서 직접적인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플랫폼으로 삼아서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존재하는 인플루엔서들 공략도 동시에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몇 번이야? 2번. 2번에 트랜스포메이션 소셜 미디어의 변신이지. 뭐로? 너무 쉽네 문제는. 이커머스의 플랫폼. 커머스가 상거래야. E는 뭐야? 온라인 뭐의 줄임말이야? EBS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맞아. 이게 전자고 일렉트릭은 전기야. 이것도 고민해. 일렉트릭은 전기, 일렉트로닉은 전자. 야, 이과애들 전기와 전자 다르지? 전기와 전자 다른 거 아니야? 저도 다 알아요. 알아? 아, 이과인데. 예. 그래서 내 이메일 할 때 이도 원래 일렉트로닉 메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커머스를 전자 상거래라고 하는 거야. 헐. 뭘 헐이야? 헐은 쉬의 3인칭 목적격이야. 종갓나 쉬야. 이렇게 꼼꼼히 설명해 주는데 우리 지태형은 태양이 져서 그런가? 졸고 있어. 태양이 하늘에 있을 때만 생생한 거 아니야? 이름을 바꿔 지달. 어때? 지태형 말고 지달.
기다려. 아비. 조연승, 이연승, 저연승, 그연승. 조연승.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안치욱, 안치욱, 박치욱. 패치 패치. 안치우. 첫 줄 봅시다. 수특 다시 돌아와서 2번, 3번. 요거 좀 어려워. 단어부터 봐봐. reliance가 뭐야? 의존. 의존. 컴퓨터에 대한 의존이 뭐야? 컴퓨터를 써먹어야 되겠다. 컴퓨터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의존하는 거야. 뭘로 삼는 거야? 모델로. 모델. 모델로 의존한다는 게 뭐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가 모든 걸 이해해 보겠다 이런 시도야. 바로 인간의 정신의 작동을 위한 모델로. 인간의 마인드를 연구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게 뭐 본보기가 없을까? 결국 인간 머리도 이진법의 컴퓨터처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닐까? 와우. 그래서 컴퓨터의 방식을 뜯어보면 인간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의존했다고 초창기에. 근데 그 의존은 동사 may well 아주 잘 증명이 되었어. 자, prove는 자동사로 prove to 이러면 뭐뭐 이미 증명되다야 이거. be prove이 아니고 as 이게 중요한 단어지. 처음에 이렇게 시도했는데 이게 뭐다? 제한적이다라는 건 설명이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시도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 실패했다는 거야. 이게 몇 가지는 그럴 수 있지. 사람도 뭐 정보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게 컴퓨터랑 같은 마음의 부분도 있으니까 처리하는 건 똑같아 컴퓨터랑. 그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 안 되는 인간의 마음들이 있더란 말이야. 오케이?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얘기했지. 지난번에 전쟁 얘기 좀 했는데 AI한테 컴퓨터지 모의 전쟁을 시켜놓고 핵폭탄을 쏘나 안 쏘나 봤더니 95%가 쐈다 그랬잖아. 네. 인간도 컴퓨터가 그럼 처리를 제대로 한 거잖아. 정확하게. 인간의 마음이 똑같다면 우리도 쏘지. 우리가 쏠 확률도 95% 돼야 되지 않겠어? 근데 사람들이 핵폭탄을 마지막에 발사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대. 그래서 핵폭탄은 상대방에 대한 견제지 써먹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건 설명 안 되잖아. 컴퓨터면 당연히 쏴야 되는데 인간은 오히려 반대로 안 쏘잖아. 그치? 이거에 딱 막힌 거야. 아니 그럼 인간은 컴퓨터처럼 처리하는 거 말고 뭔가 더 있는데? 이렇게 된 거야. 한계를 느낀 거지. 그렇다고 컴퓨터처럼 처리하는 두뇌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한계가 있다는 거지. 무엇으로써? 초창기에 행동주의에 매혹됐던 것만큼이나 한계가 있더라. 요게 행동주의거든. behaviorism. 요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MBTI 같은 거야. 그리고 내 심리 테스트 같은 거야. 여기서 니네 안 맞는 거 많잖아. 네. 당신은 길을 가고 있다. 어떤 여자가 당신을 본다. 누구일 가능성이 높겠는가? 그래서 뭐 1, 2, 3번 있고 1번이면 어떤 성격, 2번이면 어떤 성격. 행동 가지고 그 사람을 분석하지, 그지? 근데 그게 맞냐고? 100% 정확하냐고?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MBTI 같은 게 매력적이었는데 MBTI도 이제 좀 이게 좀 맞나? 이런 회의감이 들잖아. 그래서 행동주의도 처음엔 매력적이었으나 나중에 좀 한계를 느낀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설명하겠다는 시도도 처음엔 매력적이었으나 그런 것 같아 했으나 한계에 부닥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행동주의는 주요한 주제가 아니야. 행동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컴퓨터에 대한 마음에 대한 컴퓨터의 비유도 실패였다. 한계가 있었다 이 얘기야. 주제는 계속해서 인간 마음을 컴퓨터와 비교하는 거야. 심리학자들은 벌써 인식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완벽함을 찾아야 돼. 결함을 찾아야 돼. 알아? 그래서 결함, 플러, 빨라. 결함들을 찾기 시작했다. 마음을 컴퓨터로서 은유하는 것에 결함. 똑같은 내용이잖아. 한계가 있었고 결함이 등장한 거야. 결함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한계가 있다고 느꼈겠지. 오케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거.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건 문화거든. 문화거든. 그러니까 컴퓨터는 인간처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왜 밥을 오른손으로 먹지? 문화잖아. 문화잖아. 왜 우리는 젓가락을 쓰지? 문화잖아.
근데 컴퓨터는 그럴 거라고 문하고 지랄이고 간에 스테이크를 먹는데 어떤 도구가 좋을 것인가 분석해가지고 포크나 젓가락으로 결론을 내겠지. 합리적으로는 결정만 내리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스테이크를 포크로 먹는 게 더 좋지만 우리 한국 문화는 젓가락 사용이 더 보편화돼 있으니까 컴퓨터가 볼 때는 아니 더 좋은 더 여러모로 편한 포크를 안 쓰고 왜 젓가락을 쓰는 거지? 이런 거야. 그럼 그게 컴퓨터 운영과 안 맞는 부분이지. 그럼 뭐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결함이 나타나는 건 뭐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컴퓨터와 동일시 안 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한 거야? 문화 인류학에서 찾으려고 한 거야. 원래 턴투는 디펜던이랑 똑같아. 의존하다. 턴투 이거잖아. 턴. 이거 야 도와줘. 이렇게 턴투 도와줘. 의존하는 거야. 여기 내용 이해됐어? 네. 컴퓨터가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컴퓨터는 분명히 다른 답을 낼 텐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의 영향력이라고? 문화. 절대적인 답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해답을 문화 인류학에서 찾으려고 했단 말이야. 응? As a way, 방식으로. 바로 이 요소들 이해해야지. 이 요소가 뭐야? 컴퓨터하고 우리가 어떤 다른 방식이지. 그래서 이 요소들은 어떤 특별한 개인의 두뇌 바깥에 있는 요소지. 분명히 머리는 컴퓨터처럼 포크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머리는 컴퓨터처럼 포크가 더 효과적이야. 근데 우리는 젓가락을 쓰더란 말이야. 그럼 두뇌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지. 두뇌 바깥의 요소가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야. 니네 그런 거 많잖아. 우리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지금 이거는 좀 뭔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던 거니까 쓰자. 내 머리는 분명히 이게 불편한 걸 알면서도 굳이 그걸 하겠다고 덤비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제사 지내는 게 편하냐고. 머리는 알지. 죽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괜히 음식을 만들어서 노동력과 힘을 낭비한. 머리는 알지. 근데 어때? 그래도 해야지. 이거 있잖아. 그게 바로 우리 두뇌가 컴퓨터처럼 이 어떤 특정한 개인의 두뇌라는 건 컴퓨터 같은 부분이야. 그 바깥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이해해야 되거든. 그 요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 문화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문화 인류학을 탐구한단 말이야. 내가 장담컨대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 못해. 대충 해석하고 넘어갔을 거야 아마. 그리고 여기 문법. 왜 가로를 쳤냐면 이 대시 가로 부분을 건너뛰고 선행사가 팩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요소인데 우리의 개인의 두뇌의 계산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그 요소가 또 어떤 요소냐? 그걸 문화를 사용해야 도와주거든. 그 요소들이. 개인이 make sense 뭐 하도록 도와줘? 이해하도록. out of the world. 세상 바깥에서 개인들이 세상에 나가서야 out of가. 세상 바깥에서 이 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요소들을 이해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such as 제러미 브루너라 같은 사람들은 one of the founders 창시자 중에 한 명인데 인지 심리학이라는 것의 상시자인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발견한 내용이 중요하겠지. 뭘 발견했느냐? 컴퓨터 비유. 우리 계속 얘기한 거야. 인간의 마음이 뭐와 같다? 컴퓨터와 같다는 어떤 비유는 carries 수반한다. 또 안 좋은 거 나와야 돼. 그지? with it. 그 비유와 함께 뭘 데리고 다니냐 하면 불행한 이동. 자꾸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불행해진다. 자 봐봐. 이게 만약에 컴퓨터 우리 인간 마음은 컴퓨터와 똑같지 이런 생각이 굳어지면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그대로 가지겠냐 잃겠냐. 이뤄요. 그러니까 쉽게 도식화시키면 인간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이야. 인간 마음이. 컴퓨터의 능력과 인간이 겹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럼 자꾸 인간하고 컴퓨터가 똑같다 라고 하면 이 안에서 못 벗어나지. 그럼 이 문화에 영향을 받은 나머지 요소들이 다 없어진다고. 이건 불행한 일이야. 인간의 능력을 없애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컴퓨터에 대한 비유를 자꾸 하게 되면 그게 뭘 수반하냐면 불행한 이동을 갖게 돼. 뭐에서부터? 옛날에 그러면 우리가 뭐 했다고? 이게 바로 의미의 구축 기능이야.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는 못해요. 무에서 유 창조 못하지.
주어진 정보를 뭐 할 뿐이야. 재구성을. 자, 그럼 이제 정리됐어. 이 지문 딱 보면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랑 같은 법으로 뭐야? 주어진 정보를 뭐 한다? 처리하는 건 똑같아. 하지만 의미를 스스로 창출하는 건 인간의 영역이지. 그것에 도전하는 공학 분야가 AI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AI가 분위기상 농담을 시작하면 이게 인간 마음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컴퓨터는 AI가 아니야. 인공지능이 뭐야? 주어진 정보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뭐 하는 거니?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이 의미를 만드는 것처럼 AI도 그 영역에 도전하는 거야,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미에 그래서 강조한 거야. 컨스트럭션이 건설, 좀 어려운 말로 구축. 구축 알아? 구축? 구축. 이걸 했는데 이게 불행한 이동이 된다니까. 어디로 전락해버려. 단순한 컴퓨터가 하는 뭘로? 처리. 눈에 딱 들어오지? 컨스트럭션과 프로세싱이 우리가 다른 점이야, 컴퓨터랑. 공통점은 프로세싱은 우리도 하고 컴퓨터도 해. 근데 컨스트럭션은 누구만 하는 거야, 원래?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똑같이 어떻게 비유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브루너라는 사람이 그랬어. 정보의 처리만 하는. 단순한 놈들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 뭐 AI 포함해서 컴퓨터에 너무 의존하면 어때? 스스로 자, 오늘 맑은 날이니까 오늘에 어울리는 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면 어때? 주어진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시를 구성하는 건 처리야. 근데 뭐야? 아무 데서 찾아보지 않고 본인 스스로 느낌이 와. 이건 뭐야?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창작이 되는 거란 말이야. 브루너의 성찰이야. 이걸 지금 이 생각이 성찰이거든. 바로 브루너의 성찰. 이 성찰 무엇에? 기계 모델의 한계에 대한 성찰이야. 기계 모델이 당연히 컴퓨터겠지? 이것은 그를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했다. 구축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그게 뭐야? 인간적인 강조 무엇에 대한? 이게 구축이라고. 이야기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야기나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건 구성이잖아.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고. 그지? 그러니까 봐봐. 신화나 전설을 만드는 건 인간이야. 그지? 근데 그 내용을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하는 건 컴퓨터야. 그러니까 비유가 쉬우니까 쌤이 얘기할게. 컴퓨터는 전설을 못 만들어. 박혁과세 아래에서 태어나고 이거 못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지? 컴퓨터가 미친놈 그럴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박씨들은 아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환히 내려와서 곰한테 마늘하고 쑥만 먹고. 이걸 컴퓨터가 만들겠냐고. 어느 나라의 신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지? 안 된단 말이지. 이 옛날 컴퓨터 지금 이거 만들겠지. 우리는 야 너의 건국신화, 너만의 건국신화를 만들어봐. 인간은 고민할 텐데. 컴퓨터는 딱 건국신화 그러면 공신화 만들어줘. 그럼 뭐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 본이야. 인문학적인 강조, 이야기나 스토리텔링에 대한 무엇으로서? 필수적인 재료야. 본문에서 찾아봐. ingredient랑 같은 말. 중요한 문장이 나왔었어. 재료. 아까 이 요소 뭐였어? 인간의 두뇌 바깥에서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아니야? 컴퓨터와 다른 부분 아니야? 재료라고. 그 요소라고. 뭐가? 이 인문학적인 이야기나 스토리텔링. 바로 뭐 하는 게 있어서? 인간의 인지를 이해할 때는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인문학적인 부분. 매력적인 이것이 바로 아주 매력적인 지적 여정, 지적 탐구가 될 거라고. That reveals. 하다 보면 밝혀줄. 무엇을 밝혀줄? 둘 다. 힘과 한계. 뭐? 컴퓨터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나겠지. As guides.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이끌어주는 데 있어서의 컴퓨터의 뭐? 한계. 그래서 브루너 같은 사람들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보는 거지. 그거는 공학이야, 인문학이야.
그래 인간은 인문학적인 요소 때문에 컴퓨터에 차별화된다는 얘기. 어? 니네가 지금 수업 들으면서 뻘 생각하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되지. 컴퓨터의 알고리즘에 따르면 니네가 뻘 생각을 하면 안 돼. 지금 갑자기 안 치우기 그 여름에 여행 갔을 때 아능찜밥 먹고 온 게 생각나. 이런 게 나오면 안 돼 지금 영어 수업 시간이니까. 하지만 너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 무한한 창의력, 무한한 이야기 만드는 능력, 인문학적인 요소. 오케이? 그러니까 박혁거세 당구시나 얘기했지만 이과 애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그래. 내가 늘 얘기하지. 종교는 문과의 이과야. 문과. 문과지. 그러니까 인문학이거든. 걔네들은 석가모니도 만들고 예수님도 만들고 다 만들어. 공대 애들은 뭐라 그래?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컴퓨터 알고리즘. 오케이? 좋은 사람 잘 들어. 데이트 갔는데 공대 이제 저 위험해. 너 문과지? 문과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의중 나와서, 어? 영석고 나와서, 어? 어제 한 놈 만났는데 무슨 과래더라? 산업 무슨 혁명. 산업관리학과인가 뭐 갔는데 상명대 어디 갔는데 자기 반 정원이 40명인데 40명이 다 남자래. 응?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럼 연애를 못 해봤지. 끝에 소개팅을 나가는 거지. 그럼 물어보겠지. 야, 소개팅 나갈 때 뭐 먹으면 좋아? 응? 야, 같은 남고 출신 얘기야. 야, 일단 파스타를 먹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산책을 좀 하고 그리고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그럼 완벽해, 퍼펙트해. 옷은 어떻게 입을까? 야, 청바지에 흰 티에 깔끔하게 입고 나가면 되는 거야. 이것만 컴퓨터거든. 딱 봐가지고 왔는데 소개팅. 저기 파스타 먹으러 갈까요? 아, 나 파스타 싫어하는데. 꼬이는 거야. 아, 좋겠다.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 다음부터. 그 융통성이 없다는. 파스타 그래도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지랄 하고 있는 거야. 아우. 그지? 그래서 뭐 좋아, 파스타 먹었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커피 드시. 저 카페인에 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라면 안 될까요? 씨, 커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거든. 근데 만약에 그때 융통성 파스타 괜찮으세요? 저 파스타 싫어하는데. 제가 또 싫어하잖아요, 파스타를. 제가 파스타에 좀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혹시 파스타 좋아하시면 어떡하나 저도 걱정했거든요. 이게 뭐야? 이야기 만드는 능력이지. 이거 컴퓨터가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인문학적인 소양에서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 글이야. 오케이? 이래야 머릿속에 남지. 나중에 보면 딱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주제와 이 주제를 영어로 써놔도 해석해보면 어떤 게 맥인지 알 거 아니야. 됐나? 잠깐 쉬었다가 독해 연습도 할게. 저기 연승아, 네? 지태형 좀 자극 좀 줘. 진짜요? 아, 태양이는 뭐 알아서 열심히 하겠죠. 너 진심이야? 태양이가 알아서 잘